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보시죠. 1월 달에 3266 고점 치고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는 이미 신고가를 넘어선 지 오래고요. 이제 항상 문제가 좀 되는 게 우리가 그 1월 달 코스피가 이제 2,800대에서 3,200대 갔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애플카 이슈가 불거지고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는 시장에 좀 키워드가 던져지면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별로 붙지는 않았지만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폭등하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메인이 됐었죠. 그죠? 거래량은 별로 없었지만 거래대금은 폭증했던 이런 좀 구간이었습니다. 쏠림이 좀 심하게 나왔었고 거래대금이 뭐 40조 이상 붙었던 시장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지수로 보게 되면은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주식들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1월 달 저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상태가 어떤가요? 1월 달에 주식 고점을 넘어선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 주식들? 오히려 체감지수가 더 나쁘진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는 사실상 낙폭주들이 순환 반등을 산발적으로 짧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실 종합주가 지수가 3,200 넘어서서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하고 한참 좀 차이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전기차, LG화학, 뭐 삼성 SDI,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정고점 부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오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조정 나온 지 좀 나왔고, 그죠? 조선주 좀 제외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수로 보게 되면 요 부근에 지금 다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들이. 근데 시장을 대표하는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죠? 지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지금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주식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고요. 그리고 왜 내 주식이 약하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1월달 요 수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요게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서 삼성전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지금 종합주가지수 1월달 고점에 비해서 1월달 고점은 96,800원입니다. 이제 오늘 뭐 반등이 나왔다고 치지만 14,000원 아래에 있죠. 고점하고 한참 차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없으면은 또 누가 있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있죠.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그죠? 자, SK 하이닉스도 보면 15만 원이에요. 지금 지수는 1월달 고점으로 치게 되면 거의 다 와 있잖아요. 신고가 부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15만 원이 신고가고 아직도 한 2만 원 이하가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만 원대 초에 샀던 사람들 정도만 좀 수익권으로 전개가 됐겠죠. 그죠? 그럼 반도체는 일단 주도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니죠. 대표 주식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 중가권에 해당하는 주식들은 오히려 조정폭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테스 같은 애들. 시장은 지금 잘 가는데, 그죠? 고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재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도 한번 좀 보면, K스택 같은 경우, 그죠? K스택 같은 경우도 33,000원대 요 수준하고 지금 보게 되면 주가 차이가 좀 많이 나 있잖아요. 33,000원 가입 조정이 더 많이 나왔죠. 지금 지수는 신고가 부근인데. 그럼 반도체 섹터는 일단 아니죠. 그러면 이게 전기차냐? 전기차 쪽을 보게 되면 LG화학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LG화학을 보면, 자, LG화학 주가도 보면은 지금 105만 원이 신고가 부근인데 지금은 이제 80만
9천 원 정도 되니까 20만 원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LG화학 말고 우리가 전기차에서 이제 삼성 SDI도 있으니까 삼성 SDI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도 보면은 이 81만 8천 원 신고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62만 원이니까 20만 원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차도 일단 지금 주도하지 못하죠. 물론 이제 중소형주들 가운데서 선방하고 있는 주식들도 있긴 한데, 근데 대표 산업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 산업군. 우리가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나머지 중가권 일부 종목들은 반등 나오는 애들이 있겠죠. 몇백 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죠. 전체적인 사이즈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러면 IT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시장을 넘어서고 있는 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쪽 한번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한번 먼저 시장보다 먼저 넘어서긴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긴 했습니다. 한번 넘어섰다가 모더나 재료 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 84만 원짜리 요 원절에 있는 거고, 요거하고 이제 카카오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정도 보면 셀트리온은 이제 39만 6천 원 이제 신고가인데 지금 보게 되면 26만 7천 원이니까 10만 원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는 신고가 부근인데. 그죠? 예, 그럼 바이오도 이제 우리가 한번 봤고, 그러면은 IT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바이오도 지금 시장 주도하지 않죠. 3바 정도만 이제 하나 올라간 거고. 언택트 한번 보겠습니다. 언택트는 우리가 세 마리를 봤어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죠?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 41만 원 수준에서 지금 35만 7천 원 정도 되는 거니까 한 6만 원 아래에 일단 가격이 있는 상태죠. 지금 지수는 신고가 부근인데. 그죠? 그리고 카카오는 거의 그래도 신고가 부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카카오 정도만 신고가를 한번 돌파를 했거나 신고가 부근에 있는 거, 나머지 종목들은 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실적 때문에 괜찮게 흐름이 나왔는데 애플카 이슈가 불거졌던 현대차 이슈 28만 9천 원이에요. 오늘 반등 나왔다고 하더라도 5만 원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아를 보면 10만 2천 원.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만 원대 아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보면은 40만 5천 원. 그죠? 40만 5천 원에서 지금 28만 원이니까 얘도 한 12만 원 아래에 있죠. 1월 달에 워낙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죠? 그럼 뭐 철강주 한번 볼까요? 산업재가 최근 들어서 괜찮았으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를 보면 포스코도 41만 3천 원에서 지금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한번 봅시다. 롯데케미칼 정도 보면 33만 8천 원에서 28만 원, 한 5만 원 아래에 있죠. 조선주 정도는 강했는데, 근데 조선주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적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감을 잡으셨나요? 이게 딱딱 윤곽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지기 전에 2020년도 2월 달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2200에서 1440대까지 대폭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반등이 나왔을 땐 주도주가 있었다는 얘기죠. 바이오 제약에서. 그리고 진단 키트. 이 당시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CGN 같은 주식들. 여기에 이 상승을 그 다음에 이끌었던 게 이제 언택트와 그 다음에 전기차라는 주도주가 있었죠. 주도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2800대 요 구간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F가 있었으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IT 반도체 이끌었던 주도주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 상승을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 주도주들은 이미 여기 가 있는 거죠. 이끄는 주도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3200인데 요건데 요 상승을 주도하는 애가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지수의 영향력을 딱 행사할 수 있는 섹터는 딱 4개입니다. 사이즈가 큰 애들은 딱 4개라고. 첫 번째가 IT 반도체예요. IT 반도체가 움직이면 관련된 종목 수가 많고 거래 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의 메인 이슈도 될 수 있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붙냐면 자율주행 테마가 붙고 현대차나 기아차 관련된 섹터도 움직임이 연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나 2차 전지는 자율주행 테마로 했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가 좀 큰 섹터입니다. 세 번째가 바이오 제약이에요. 바이오 제약이 움직이게 되면 셀트리온이나 이제 삼성바이오가 움직이게 되면 누구를 건들 수 있냐면 코스닥을 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 애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산업재죠. 더하기 금융주.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가치주로 치부하는 주식들, 화학, 철강, 조선, 건설, 그 다음에 금융주, 신한지주 뭐 이런 애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 합치게 되면 한 250조 정도 되거든요.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한 100조에서 110조 정도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 이런 업체만 합치더라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0조 넘어가죠. 550조에서 한 600조 정도 되고 전기차나 이쪽 집단도 한 110조에서 한 130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시장 사이즈가 경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나 아니면 뭐 음식료나 5G나 뭐 유통주나 어떤 뭐 엔터주 이런 거는 종목 숫자는 늘어나지만 시장 사이즈를 키울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요 판을 키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총 상위 종목도 1, 2, 3, 4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이끄는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주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명분이 서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의 상승은 낙폭주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우리가 보고서 착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3,300 가더라도 소에 나온 주식들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3,400을 달리더라도 왕따 시키는 주식 나오면서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락장으로 쫙 가버린다. 한 번에는 어렵다. 왜? 얘네들을 죽여야 되는데 얘네들을 죽이는데 뭐가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업들의 실적 컨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락으로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셨나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되면 엇박자 나거나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윤곽을 딱 잡아야 돼요. 현금에 대한 비중을 몇 퍼센트 가져갈 것인지, 주도주에 대한 비중을 몇 퍼센트 가져갈 것인지, 왜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조정이 나온 주식들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지금 시장은 기에 걸면 기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이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좀 그림을 좀 이제 키워서 한번 보는 거죠. 이제 이 3,000 개 갇혀있잖아요. 그죠? 3,266에서 3,200에서 3,240인데 요거를 이제 월봉으로 우리가 이제 옮겨서 해석을 하면 이거거든요. 아까 일봉으로 쫙 길어진 게 월봉으로 보면 그냥 옆으로 그냥 횡보예요. 사실상. 옆이라고요. 그죠? 그럼 우리 과거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합시다. 과거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하면 2008년도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리먼 사태가 있었어요. 리먼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전 세계 경기를 누가 움직였냐면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 경기를 이끈 건 누구예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죠. 가장 큰 수의 누구? 우리나라. 중국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리먼 사태 이후 2011년도까지 우리나라는 그 리먼 전의 주가를 회복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때는 나스닥도 회복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회복했어요. 전고점을 먼저 넘어갔다. 요 이끄는 상승을 누가 이끌었냐면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이끌었죠.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결국은 빠집니다. 왠지 아세요? 반도체가 안 도와줬거든. 해외 시장 막 신고가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갇혀요. 자, 요거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종목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이게 이제 궁금할 거고. 그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자, 나스닥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요때죠. 얘네들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을 잘 보세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요때가 이제 리먼 때 아닙니까? 리먼 때 신고가를 돌파했던 게 2012년도부터 전고점을 돌파를 하죠. 우리나라는 언제 돌파했어요? 2011년도. 그리고 이 주식은 2012년도부터 대랠리가 나오죠.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지수는 어때요? 옆으로 박스권 횡보. 그죠? 틀리죠? 우리나라가 먼저 해외 지수보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이후에 해외 대랠리가 나오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갇혀버리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먼저 회복을 하고 전고점을 먼저 돌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랠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갇혀버리잖아요. 요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본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서 살짝 전고점 돌파돼서 사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올라가기 어렵구나. 구조적으로 제한적이구나. 구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쪽에서도 중국 쪽보다는 북미 매출이 높은 업체 쪽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전기차를 왜 툼에 나올 때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이오제약 mRNA 위탁 생산 관련된 중심 키워드 자꾸 왜 계속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죠? 화학, 철강, 조선, 금주 강했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도 연준에서 RRP 이거 하는 순간 이제 모멘텀 떨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늘 1,000원 올라가더라도 조만간 빠지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구조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해외에 가는데 왜 우리나라 박스권을 보였냐면 2012년도까지 뭐였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100조 벌었습니다. 100조. 이때 우리나라 기업이 처음으로 100조 돌파했던 시기예요. 수출 규모가 500조 넘었던 시기. 코스피 상장사 570개 12월 결산법인들이 처음으로 100조 벌었던 시기라고. 요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100조에서 120조를 벌었어요. 그럼 123조 벌었다고 해서 전고점 돌파했다고 해서 안 간다고 살짝 다시 빠진다고.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근데 보면 2017년도에 드디어 넘어서죠. 왜? 반도체가 도와줘서. 반도체가 이끄는 상승이어야만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치킨 게임 2012년도 말에 끝나고 나서 LP 다 파산하고 하이닉스 누구한테 인수됐어요? SK한테 인수되고 삼성전자 2015년도 7월 달에 중국 우시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하면서부터 이때 우리나라가 디램에서만 돈을 벌었었는데 낸드에서도 돈을 버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었기 때문에 드디어 랠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꺾이니까 다시 하락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위로 올라갈까 옆으로 행보할까 하락하기 전에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어느 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뭐 홀딩을 하든 아니면 현금 비중 관리를 하든 이거에 대한 딱 기준이 잡히죠. 안 그러면 맨날 휘둘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은 에휴 저 사람 때문에 하락했네.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기준을 잡을 건데? 이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요때랑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 요때 2018년도 우리나라 반도체 초황일 때보다 지금 설사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내더라도 문제가 생겼어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도 때만 하더라도 공정한 자유무역이 가능했던 시기예요. 정치적인 변수가 높지가 않았다고.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되지 않았거든. 그죠? 그 사업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가성비에만. 좋은 제품을 생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정치적인 요인이 커졌어요. 미국과 중국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 투자를 집행을 한다든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업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랑 달라졌죠. 공정한 자유무역이 아닌 이제 보호무역이고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돼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 정치적인 요인. 그럼 정치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보수냐, 진보냐, 요런 거 가지고서 말장난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그런 거 논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공정한 자유무역에서는 경쟁력이 강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뭐 유럽 정도인데 여기서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지금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괴롭혀요. 중국이 성장하면 안 되니까. 근데 중국은 러시아하고 같은 편이면서 여태까지 북한과 같이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미국 스위스 제네바에서 6월 16일 날 만나면서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뭘 들고? 백신을 들고. 미국은 또 백신을 들고 한국을 동맹 파트너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뭘 줍니까? 반도체, 배터리.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개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의 기술, 경제력.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미국. 그래서 만나죠? 언제? 6월 16일.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백신을 가지고 있어요. 백신, IT, 반도체. 한반도, 중국, 남한, 그죠? 독도, 그 다음에 제주도, 요거 일본, 요거 독도, 그 다음에 여기 유럽,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미국. 전 세계 여러분들 반도체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생산됩니다. 미국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기타 국가 20%. 반도체 미국이 가져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평택이나 기흥, 이천, 그 다음에 중국 우시 이쪽에다가 첨단 장비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우리나라는 괜찮지. 근데 중국은 안 되죠.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면 중국 쪽에 대한 납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 쪽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북미, 오스틴 공장, 텍사스 이쪽에 대한 반도체 하는 게 낫겠습니까? 반도체가 다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나눠지겠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건설, 이런 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러시아로 가야 돼요. 트레반도하고 지금 일본하고 싸우잖아요. 독도는 우리하고 싸우듯이 같은 편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한 미팅이 6월 16일 제네바 스위스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3,266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3,200 치고 갈 때 IT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에 주도하는 상승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승이 나와야만 진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야 거래량도 늘 수 있고 거래대금도 늘릴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수 기준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3,100이 제일 중요합니다. 3,100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요거 무너지면 2,960까지 항상 열어놓고 3,100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방을 보시면 안 됩니다. 계속 상방이 유지가 되는 것 가운데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상방 쪽으로는 1차 타켓이 3,320까지 되는데 위쪽은 그냥 계속 변화를 주세요. 여기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IT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에서 나와야 된다.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종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죠. 한 1분 남았나요? 피디님? 그래서 지금 뭐 말씀 먼저 좀 드리면 삼성전자 82,200원, 위쪽으로 87,000원, 신규 진입하려면 전 73,000원대까지 와야 된다고 봐요. 위쪽으로는 87,000원 넘어가야 추세 전환이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기준 라인을 제시해 드린 게 이제 12만 원 선, 10만 7천 원 선, 위쪽으로 14만 9천 원 선. 이렇게 기준가가 잡힙니다. 위쪽으로 이제 14만 9천 원까지 열려 있는 거고,
중심 12만 원 전후가 이제 공격 타이밍이라 말씀을 좀 드렸었고 10만 7천 원 오면 이제 땡큐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관련된 내용 때문에 DS가 아니라 이제 DP였기 때문에 요거에 실망 매물 때 갔던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중요한 게 바이오 제약에서 우리가 백신 허브로 가려면 삼바만 건들면 안 돼요. 예, 얘네가 지금 현재 세계 2위잖아요. 앞으로 이제 세계 1위 되겠지만 셀트리온도 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녹십자나 그 다음에 한미, SD팜, mRNA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들 같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런 섹터들이 나와야만 이 상승이 질적으로 굉장히 퍼질 수 있다고 보시고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현금 관리와 주도주에 대한 비중 관리를 항상 무리하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좀 컨트롤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제 아침에 절대 전략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